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김동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김동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 22살, 공업 고등학교 나오고 20살 때 사출 금융 설계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군대는 면제, 시각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현재는 폴리텍대학 금융과 휴학 중인데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진료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계 쪽으로 계속 밀고 가려는데 시각장애 등급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취업에 방해가 될까 고민 중이고 휴학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보유 중입니다. 글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결론만 말하자면 제 질문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이쪽 제조 금융업계 학력을 많이 보나요? 주변에서 가끔 폴리텍은 인정 못 받는다고 공부해서 4년제 공대, 기계공학과 권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2번, 제가 장애 등급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사 시 가산점 있나요? 3번, 설계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휴학 기간 동안 뭘 해야 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군대를 면제 나오셨구나. 그럼 시력이 얼마나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시력 가지고 사실 요즘에 공익도 힘들 텐데. 예. 옛날엔 모르겠지만. 시력으로 면제까지 나올 정도면 눈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앞을 보거나 뭐 사람을 식별하는 건 괜찮아요? 한정의 실명이요?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한쪽 눈 실명이나 하더라도 한쪽 눈은 그러면 이제 사람 식별하거나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뭐 내가 뭐 생활하는데 그럼 그 전에 일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저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첫 번째 고민 사연했던 우리 자몽님하고 동갑이네. 설계를 했다고요? 어, 근데 왜 설계일을 했어요? 다른 일도 많은데. 이 설계일이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지는 알 것 같아. 설계일이 이게 현장 사람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설계 똑바로 못하면 이게 작업에서 설계 도면 믿고 작업했다가 불량 나거든요. 근데 설계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면제, 정시과 치료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취업에 방해되고 고민 중이고. 일단 사연자분의 사정은 알겠는데요. 현실은 냉정하니까 최대한 이성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가만히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기록요. 자, 1번. 이쪽 제조 금융업계 학력을 많이 보나요? 금융은 그러니까 뭐 일반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고졸만 있어도 일할 수 있죠. 고졸만 있어도. 왜냐하면 금융은 사람들이 못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예, 대부분 못 붙어서 나가죠. 금융이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걸 이제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많이 드니까, 예.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 잘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가더라도 오래 못 버티죠. 예. 어차피 금융 쪽은 사람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금융 쪽 가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안 해가지고.
주변에서 가끔 폴리텍을 인정 못 받는다고 공부해서 4년제 공대 기계공학과 권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폴리텍이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요. 인정은 받아요. 인정은 받는데 대신 잘해야 되죠. 예. 근데 보통 폴리텍 나온 이유가, 자, 잘 들으세요. 폴리텍 나온 이유가 보통은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직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19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폴리텍이 4년제가 아니잖아요. 전문학사 과정 아닙니까? 2년제. 뭐 3년제도 있지만. 폴리텍가 나온 이유가 가장 궁극적 목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생산직이나 기술직을 가는 거죠. 그거 가려고 원래 폴리텍이 인기 많은 이유도 그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뭐 자격증 스펙 관리 잘해가지고 대기업의 중견기업을 많이 뚫은 사례가 많으니까 폴리텍 입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현재 폴리텍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보면 폴리텍 금연과 휴학 중이라고 하신 것. 네. 폴리텍 인정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 2번. 제가 장애 등급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사실 가산점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산점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일반 채용을 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사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좀 많이 불리합니다. 이 만약에 뭐 장애인 특별 채용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지 아닌 이상은 남들이 다 내는 정상인도 내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채가 보통 일반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지원했을 때 가산점이 있다기보단 오히려 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나 이 군대 면제 이것 때문에 불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왜냐면 현실이 냉정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기업 입장에서 뭐 되도록이면 문제 없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님이 대기업 중견기업 간다고 했잖아요. 폴리텍 나오면 생산직밖에 갈 일이 없어요. 생산직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체입니다. 신체. 몸. 그래서 신검을 굉장히 빡세게 봐요. 신검을. 그래서 인생 후발도 아시겠지만 그 생산직 같은데 뭐 면접까지 합격을 해 신검에서 떨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신검에서 뭐 무르타칭 경력이 있다. 요추에 뭐 디스크 있다 이러면 바로 얄짤없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력 같은 것도 봐요. 대부분의 좀 괜찮은 생산직은 신체 검사를 좀 나는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신체 검사 본다고 하면 뻔하죠. 뭐 혈압, 뭐 소변 검사, 시력, 청력, 그리고 뭐 간 수치 다 봅니다. 근데 이게 시력에서 이미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면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직 지원하면 병적 사항도 같이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현역을 적겠는데 면제를 적어야 되니까 이 면제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좀 많이 불리합니다. 좋은 기업 갈수록 좀 불리해요. 네. 자, 3번. 설계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휴가 기간 동안 뭘 해야 할지요. 설계 쪽요. 설계 쪽 솔직히 전망 그렇게 안 좋은데. 설계가 사무실의 3D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안 좋아요. 설계하시는 분들 거의 집에 못 갑니다. 그리고 보수를 굉장히 좀 많이 못 받아요. 일한 만큼. 일은 뭐, 퇴근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 보통 설계 쪽 일하시는 분들이 잔업수당이 없어요. 특근수당도 없어요.
포괄임금제죠.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최대 피해자가 제가 봤을 때는 설계 쪽입니다. 예. 설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연봉 4천 이상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경력 오래되신 분들도. 예. 설계만 해가지고 설계만 해가지고는 힘듭니다. 니 만약에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설계만 해가지고는 남자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설계도 하고 기계도 많치고 이제 현장도 일하고 약간 멀티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직급 올리고 돈 받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니 만약에 설계 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설계 쪽으로 간다고 스펙이 아주 좋아야 돼요. 좀 많이 좋아야 돼요. 예. 공대도 일반 기계공학과가 아니라 좀 직업국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저기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설계로 가시는 분들이 그냥 보통의 스펙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님이 만약에 현장직을 가겠다고 하면 현장이나 뭐 가겠다고 하면 저 장애 등급이나 면제 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장애 등급 있다고 해서 가산점 있냐? 장애 뭐 특채 같은 거 뽑아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오히려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님이 만약에 고졸 초대졸로 가면 오히려 이거 봤을 때는 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라리 뭐 4년제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뭐 장애인 직년이나 그런 걸 노려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기계직에도 장애인 직렬이 있지 않나?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쪽 장애인 직렬 노려보는 거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제가 공무원 시험 건의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건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일반 직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거든요. 예. 제한된 사람들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니까. 자, 지금 제가 그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국가직 9급 이제 경륜이 보면 장애인 직렬은 경륜율이 7대2입니다. 행정은 7대2, 7대2고요. 기술은 3대2입니다. 3대 2대1. 그 일반 직렬의 반의 반의 반이에요.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좀 뭔가 불리하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시험을 보면 이게 더 좋아요. 공무원 시험은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돼. 왜냐? 그런 어떤 일반 사람도 똑같은 경쟁에 치르는 게 아니라 장애 조건을 갖춘 사람만 그 사람들만 따로 해가지고 선별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기계도 배웠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직렬 뭐 공무원 시험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님이 뭐 보통 사람들처럼 뭐 정신이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쪽 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기수직 있네. 그러니까 구급 기계직 장애인 직렬이 4대 1이에요. 4대 1. 올해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명 모집 아니라 5명 모집에 20명 지원했어요. 4대 1. 예. 공무원 이제 장애인 직렬이 보통 시험 경쟁률이 5대 1을 거의 안 넘네요. 예. 티오는 많이 안 나는데 그만큼 경쟁자도 적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무원 시험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기업은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병역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사실 뚫고 가서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님이 장애를 가지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손가락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기량이 엄청 좋아야 되고 기량이 좋아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좀 내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리한데 사기업에서 이런 걸 불리한 걸 다 떠안고 채용을 해줄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장애인 직렬로 따로 사람 뽑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잖아. 그럼 일반 직렬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반 공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반 공채를 준비했을 때 분명히 이거를 가지고 걸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나이도 어리니까 저는 올해부터 준비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장애직녀 같은 경우에는 기수이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 과정을 밟기보다 오히려 장애인 직렬 가면 제가 봤을 땐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도 어리니까. 22살이고. 네네.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됐습니다. 뭐 신체적으로 좀 불리한 게 일반 사회로 나갔을 땐 단점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들어왔을 때 공직사회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실리를 택할까? 그건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님도, 네, 님도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도민님 입장 이해해요. 22살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뭔가 노력만 하면 사회 편견이나 난간 같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상인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정상인들도. 몸 멀쩡해도 먹고 살기 어렵다, 미치겠다 이런 얘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좀 내가 보통의 사람들과 좀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더 불리하죠. 더 어렵죠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조직 사회에서 알아주기도 좀 막무하고. 예.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해보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해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예. 왜냐하면 장애인 직렬은 일반 직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월하기 때문에.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님한테 그냥 뭐 현실의 개연성 없이 그냥 힘만 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동민님한테 빨리 현실의 냉정함을 빨리 파악을 해서 본인 스스로 좀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해드리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힘만 주는 얘기보다는. 동민님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았으면 저한테 사연 안 보냈겠죠. 동민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사연 보내기 전에 제 유튜브 영상 뭐 고민 사연 영상들 몇 개 봤을 겁니다. 보면서 느낀 게, 아, 이 사람은 입 빨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차라리 현실의 냉정함을 빨리 인식하는 게 낫습니다. 노력만 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마음먹게 달렸어.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나가서 막 겪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돼. 예. 왜냐면 노력은 다 하기 때문에. 예, 노력은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세상이 냉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일단 정신과 치료 제대로 받아요. 쉬는 동안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동민군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이가 드니까 그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 다 받을 거 다 받으시고요. 좀 여유 가지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급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 받아가지고 좀 멘탈 같은 게 좀 온전한 상태 만들고 나서 그때 가서 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